용정의 3.13 반려운동 유족지를 답사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집회장 자리, 아까 제가 건너올 때 갔다 얘기했지만 시립병원 그 부근에 그때 3만 명이 못 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3.13 집회장 기념비가 있는데 여기 모아가지고 뒤에 조선이 국립과 조선이 가족이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세계에 온 나라이다.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3.1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2019년이죠. 그 3.1운동이 발발한 지 100주년 되는 해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자료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 걸쳐서 한 6천여 회에 달하는 만세운동이 벌어졌고요. 또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어요. 이 중에서 1000명이 희생을 당했고 5만 명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은 국내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저 멀리 그 간도 지역,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또 인접해 있는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어요. 또한 더 멀리는 하와이라든지 멕시코에서도 들불처럼 3.1운동이 번졌던 것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북간도 지역, 용정을 중심으로 한 만세운동, 3.13 만세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북간도 지역의 그 독립운동가들은 만세운동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한민족들 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919년 1월 달에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 대전도회를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내 지역, 또 그다음에 해외 지역과 같이 연계하자라고 하는 걸 결의했고, 이 결의에 따라서 연해주 쪽으로는 당시에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김야견 선생을 파견을 하게 돼요. 김야견 선생은 그 연해주에 가서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해외에서의 선포 방법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국내 지역 인접해 있는 함경도 지역 함흥으로는 강봉우 선생을 보내게 되죠. 강봉우 선생은 그 함흥에 있는 영생학교를 중심으로 3.1운동, 만세운동을 펼칠 것이며, 그 이후에 후속 활동을 어떻게 같이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1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2월 달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요. 2월 달은 연기련에 있는 이제 박동원의 집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때 크게 큰 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즉, 그 만주, 북간도, 특히 이제 북간도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첫째. 둘째는 그 시발점은 용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모든 단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종교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천주교, 대종교, 공교회 등 이런 단체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그 신도들, 그다음에 신도들의 그 친지들까지 다 함께 합세해서 만세운동을 펼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용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어떤 거점으로서 간도 일본 총영사관이 용정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합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도 대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생들은 보조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참여자로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용정 지구에 있는 그 학교들, 예컨대 명동학교, 또 국자가 도립학교, 광성학교, 정동중학교, 있는 학생들 대표 5명이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각 학교마다 연설회를 개최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왜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연설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준비를 해나가다가 3월 7일 날 느닷없이 국내로부터 연통이 온 것이죠. 이미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식과 또 33인의 이제 민족 대표로 구성된 이제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비록 애초에 계획했었던 즉 그 국내와 국외가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는 계획은 어긋났지만 북간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은진중학교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를 복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3월 13일 날 우리가 서전대야 즉 들판에서 만세운동을 벌일 테니까 그때 모여달라라고 하는 통지서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간벽지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다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3일 날이 밝았던 것이죠.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립시다. 드디어 3월 13일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그 만주 지역에는 그 겨울이 길어요. 3월 달이라고 하면 바람이 굉장히 이제 그 거친 때인데, 그래서 이맘때 바람은 소 대가리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속담이 있을 정도로 바람이 이렇게 거칠게 불고 있는데, 이런 바람이 부는 것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이제 그 연통을 보냈기 때문에 수백 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 전날 서전대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또 정동학교 같은 경우에는 80리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도 그 전날 출발해서 용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그 명동촌에 있는 명동학교 학생들은 30리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악대를 앞세워가지고 출발하게 되죠.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 동흥중학교, 대성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속속 서전대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3월 13일 날 과연 몇 명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 국학자 개봉로 선생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림 성장 당시에 이제 그 3.13 만일운동을 제지했었던 그런 중국 측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또 간도 일본 총영사관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해가지고 6천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서전대야에 이제 모였게 됐죠. 중앙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무대 양옆으로는 대한독립, 그 다음에 정의인도라고 하는 커다란 오장기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어요. 자, 시작은 12시입니다. 정오. 그래서 용정교회당에서 12시에 종소리가 울렸던 것이죠. 이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당시 배영식 목사가 개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학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연설자들이 일제의 만행을 성토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만세운동 함성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모인 그 집회 군중들이 이제 서전대야에서 이제 가두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간도 일본 총영사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제가 이 집회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어요. 물론 사전에 이 집회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연길에 있는 맹부덕이 이끄는 연길에 있는 그런 정규군 군인 50여 명을 용정으로 끌어들여서 간도 일본 총영사관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시위대가 가두시를 벌이면서 간도 일본 총영사관을 왔을 때 맹부덕이 이끄는 이 정규군이 깃발을 먼저 빼앗아요. 그리고 발포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13명이 즉사를 하게 되고 30명이 중상을 입게 돼요. 그런데 용정에는 영국덕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은 조개지가 있었고 거기에 현대식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희생자들을 그 제창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30여 명의 부상자들 중에서 치료를 받다가 4명이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17명이 순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월 13일 날 느닷없이 죽음을 맞게 되고 어쩔 수 없이 3월 17일 날 장례를 치르는데 갑자기 죽었으니 뭐 운명을 달리했으니 어디 뭐 묻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에서 한 10여리 떨어져 있는 합성리에 당시에 기독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곳으로 희생자들을 안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가 총살을 당했으니 만주 지역에 있는, 특히 북한도 지역에 있는 한인들은 더 분노했겠죠. 그래서 5월 중순까지 북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4회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7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에 그런 그 용정을 중심으로 한 북한도 지역의 한인 인구수가 25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36%에 해당하는 한인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3.13 반일 의살은 용정에서 10여리 떨어져 있는 합성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13일 날 17분이 순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네데세 이후에 그 안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이제 안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제는 여기에 이 공동묘지에 그 특무를 시켜서 누가 와서 참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예의주시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그곳을 드나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희생자들은 잊혀지게 되고 그 묘소는 묵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에서 이제 잊혀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1989년 10월 70년이 이제 그 흐른 뒤인데 용정시 대외경제문화교류협회의 최근갑 회장이 합동조사반을 꾸리게 돼요. 자, 아직도 그 1919년 3.13 만세운동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다. 이 노인들을 통해서 희생자들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합성리 공동묘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1990년 4월에 용정 3.13 기념사업회를 발족을 하게 됩니다. 발족을 해서 바로 이제 복원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3.14 반일 의사릉이라고 하는 목조로 된 비석을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93년에는 이 목조 비석 대신에 화강암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서히 3.13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용정 시내에서 이제 조선족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이제 의미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보조를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제2차 성역화 사업이 벌어지게 되는데 1300제곱미터의 땅을 아예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고 그 뒤편으로 이제 소나무를 심어서 일종의 울타리를 만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잔디를 깔고 봉분을 다시 올리고 해서 정말로 아주 그럴싸한 멋들어진 고인들이 편히 잠들 만한 그런 그 묘역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한 20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그 참배 공간까지도 만들게 돼요. 용정시 그 인민정부에서도 이들의 뜻을 기려가지고 이 3.13 반일 의사릉을 용정시 인민정부 중점문화재보호단지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점문화재보호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이제 유형문화재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홍색교육, 홍색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붉은색 단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심이 곧 애국심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추모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기르는 일종의 이제 애국교육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즉사한 13분, 그 다음에 제창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4분의 성함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이것은 읽어볼게요.
공덕크 이분은 시위 현장에서 대한독립 깃발을 들고 있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가나다수로 이제 호명을 하면 김병영, 김봉균, 김승록, 김종묵, 김흥식, 박문호, 박상진, 이세주, 이효석, 장학관, 정시익, 차정용, 최창원, 최익선, 현봉률, 현상록 등 총 17분입니다. 현재 용정 3.13 기념사업회 회장은 이광평 선생님이 맡고 계세요. 이광평 선생님은 전 용정시 문화관장을 역임하셨고 사진작가세요. 사진기를 들고 막 이제 벽천을 찾아다니면서 옛 한민족의 흔적을 이제 발굴하시는 분인데, 나이는 80세가 거의 가까우신데도 그 열정만큼은 정말로 그 어느 청년 못지않아요. 이광평 회장 같은 경우에는 3.13 이제 반일 의사릉을 복원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또 추모제를 지내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민족교육의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전 서수, 그 다음에 명동학교, 은진중학, 그 다음에 예전 영화의 이제 그 놈놈놈의 모티브가 되었던 15만 원 탈취 사건, 그 다음에 아주 초참했었던 감도천변의 그 생생한 그 현장, 장안동 참안 사건이라든지 530 폭동 지휘부 같은 것들을 복원하는 사업에 아주 여념이 없으세요. 2020년도 3월이었는데 그때 신양시, 중윤영성 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항일투사의 후손들, 주로 이제 그 조선 이제 독립군의 후예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용정을 찾았어요. 거기서 이광평 선생님을 만났고, 또 이광평 선생님께서 저희를 그 3.13 반일 의사등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 어떤 후속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 한켠이 약간 시험을 느꼈습니다.